중국군이 북한을 위협하자 국군의 북진을 요청한 북한. 제8편 시진핑의 오판. 보고를 받던 시진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이야? 시진핑은 보고를 받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규모 병력과 기갑사단이 자고 일어나니 국경에 배치되어 있다니, 그것도 북한군이 아니라 한국 국군이라니. 오늘 오전까지도 북한이 저항할 경우와 저항하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 어떤 방안으로 진입할 것인지를 정리한 인민의 방군 북부전구의 작전 계획서를 보았고, 평양은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주민과 당원들 일부가 동요하는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시진핑 앞에 보고서는 그렇게 북한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심이 낮아 도하가 가능한 압록강 접경지에 갑자기 국군이 나타나고 태극기가 개양되었으며 국군 특수부대 복장이 확인되었다는 보고에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기갑부대로 보이는 전력이 나타났는데 국경 10km 후방에 대규모로 주둔 중이라니, 시진핑은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납득할 때까지 다시 말해보게. 시진핑은 국방부 장관 웨이펑어와 왕이 외교부장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습니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진중한 성격의 시진핑이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와 웨이펑어는 처음 하는 보고처럼 다시 보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벌써 2번이나 들었던 보고지만 시진핑은 다시 보고를 재촉했습니다. 왕이 부장이 여러 장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태극기입니다. 접경지 3곳에 모두 걸려있고 한국군 복장을 한 병력이 망원경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처음 했던 보고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왕이의 보고를 들은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기만 책을 쓰는 것이 아닐까. 병력이야 얼마든지 국군으로 위장이 가능하잖아. 왕이가 시진핑에 말했습니다. 병력 위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웨이펑어를 왕이가 바라보았습니다. 웨이펑어가 맨 아래 사진을 위로 올리면서 시진핑에게 보고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탱크킬러로 알려진 AH-64 아파치 헬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문양이 선명합니다. 미국의 동맹국 외에는 러시아도 중국도 AH-64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 헬기를 보유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찰되는 한국군 복장은 일반 병사가 아닌 특수전 부대 복장입니다. 육군 제1공수 소속 707 특임단 복장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왕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고하는 내용이군요. 707 특임단이라면 주요 역할이 뭐죠? 처음과 2번째에는 보고하지 않은 707 특임단을 웨이펑어가 말한 것은 시진핑이 또다시 질문을 반복할까 싶어 확실하게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707 특임단의 주요 임무는 인민의 방군 특수부대와 비슷하지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면 주한미군과 국군이 실전 같은 연합훈련을 할 때 주한미군이 함께 훈련하는 상대로 기피할 만큼 지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시진핑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진핑이 웨이펑어에 물었습니다. 웨이펑어가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첫째, 한국군이 소리 소문 없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평양에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이가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북한 기갑부대와 병력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한다고, 그것도 한밤중에 대규모로 이동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웨이펑어에 더 말하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둘째, 미국이 이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군의 전자권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의 허락 없이 국군이 북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이의 표정이 심각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을 두고 거래한 일에서 미국과 협력사항 대부분을 자신이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따지겠습니다. 시진핑이 다시 웨이펑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네의 결론은 무엇인가? 웨이펑어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런 관측입니다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이 우리와 전쟁을 피하고자 한국 대통령의 국군의 지원을 요청해서 국군의 일부 병력이 접경지로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왕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최근까지 휴전선에서 서로가 조준사격하며 총질했는데 북한 말을 듣고 의심 없이 국군이 북진할 만큼 남과 북에 신뢰가 있었다는 말인가?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유화책을 북한에 제시했는지 우리에게 정보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상황은 말이 되지 않아 우리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위기를 일단 넘기고 보자고 남북이 머리를 굴린 것 같기도 하고 헬기 몇 대하고 극소수의 특수부대원이 대규모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보는 것이 현재 남북한 사이를 봤을 때 현명한 판단 아닐까. 대규모 병력이 북한에 올 만큼 남북이 신뢰는 없을 테니까. 시진핑의 말에 웨이펑어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위성으로 확인한 기갑수만 100기가 넘었고 보고에 따르면 매일 접경 지역에서 북한 쪽으로 날려보낸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볼 때 작은 규모이거나 극소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심어놓은 세작이 보내온 정보를 분석해보면 한밤중에 6시간 정도의 기갑부대 이동이 있었다는데 그것이 모두 국군이 보낸 기갑부대와 병력이라면 엄청난 수의 병력과 기갑이 북조선에 진입한 것이었습니다.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나만 바보되고 책임질 일만 남겠군. 그래. 웨이펑어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시진핑이 왕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봐 왕이 부장. 네. 아무래도 미국이 배신 때린 것 같지 않아? 왕이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 국군이 북진할 수 없는데 국군이 북진했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왕이가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대화한 것을 뒤집어서 북한에 대한 제안부터 모두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정보를 한국에 신속히 제공해야 합니다. 시진핑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다가 짜증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북한을 먼저 손본 다음에 한국을 손보려 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아. 안 그런가? 왕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군 따위는 우리 인민해방군이 나타나면 혼비백산하면서 한국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시진핑과 왕이의 문답을 듣던 웨이펑어는 속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시진핑이 왕이에 명령했습니다. 당장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왜 그랬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할 생각이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자네가 한국을 다녀와야겠어. 왕이가 시진핑의 고개를 숙이고 웨이펑어와 나가려던 그때 웨이펑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웨이펑어는 나간 뒤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시진핑이 받아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웨이펑어는 양해를 구한 다음 돌아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가 어째? 확실해. 한국군이 확실해. 일단 대응 출격하고 사태를 지켜보도록 해. 움직임을 다시 보고하고 웨이펑어의 입에서 한국군이 거론되자 시진핑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대응 출격이라니. 시진핑이 묻자 웨이펑어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투기 2개 편대가 방공 식별구역에 나타나서 번갈아 가며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이의 눈이 커지며 물었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넘나든다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겠지요?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기만책이다. 한국이 기만책을 쓰는 것이야. 왕이와 웨이펑어가 시진핑을 보자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압록강 접경지에서 우리 눈을 돌리고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수작이지. 이런 하책을 써서 우리를 속이려 하다니 가소롭군. 왕이가 시진핑에 말했습니다. 그럼 주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병력만 압록강 접경지로 이동한 것이군요. 시진핑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허장성세라면 말이지. 한국 해군이 공군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분명해지는 거지. 웨이펑어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산둥반도 부근에 한국 함정이 나타났다고. 경계 지역을 넘지 않고 들락거리고 있다 그거지. 그럼 인근 수역에 함대를 보내 대치하고 상황이 변하면 다시 보고하도록 하게. 웨이펑어가 시진핑을 보며 말했습니다. 산둥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군이 기동했다는 보고입니다.
한국 공군도 그렇고 한국 해군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펑어와 왕이가 시진핑을 보자 시진핑이 큰 소리로 웃다가 말했습니다. 병법의 기초도 모르는 것들이라니. 은밀하기는커녕 제발 날 좀 봐달라고 우리에게 사정하고 있잖아. 봐달라고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이번 기회에 버릇도 좀 고칠 겸 한국 함정하고 전투기에 공격 명령을 내리심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웨이펑어는 왕이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한국을 내려다보고 있다. 웨이펑어의 한숨이 깊어질 때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한국과 갈등을 키울 시기가 아니야. 내가 지시한 대로 미국 대사 조치하고 서둘러 한국을 다녀오게. 왕이가 대답하고 밖으로 나가자 시진핑이 웨이펑어에 말했습니다. 미국이 확실히 중국의 등을 돌렸다. 그건 분명해. 웨이펑어를 보며 가까이 불렀습니다. 미국이 연관되지 않았는데 한국군이 단독으로 무력 시위를 한다. 전자권이 분명 미군에 있는데 중국 바다와 하늘에 한국군이 넘나든다는 것은 이건 미국에서 수작질을 하는 거야. 중국군이 한국군에 발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웨이펑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발포하게 해서 미국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웨이펑어는 시진핑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려는 미국의 수작이야. 절대 넘어가선 안 되네. 알겠나? 웨이펑어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이펑어가 나가자 시진핑은 자신이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고, 자신이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최근 한국군의 전력이 강화되었다 해도 해군이나 공군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직접 부딪혀봐야겠군. 시진핑이 침묵을 깨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보총국을 연결해. 비서관실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주성님, 정보총국이 연결되었습니다. 알았다. 짜이장인가? 시진핑이 불렀습니다. 네, 주성님, 짜이장입니다. 정보총국 국장이 대답하자 시진핑이 물었습니다. 북한의 우리 사람들에게서 새롭게 들어온 정보는 없나? 짜이장이 대답했습니다. 연락이 모두 끊겼습니다. 연락이 모두 끊겼다고? 대사관은? 시진핑이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침음성이 흘렀습니다. 대사관도 지금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무래도 평양 당국에 의해 조치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결국 끝을 보려고 하는군. 알았네.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시진핑은 짜이장과 통화가 끝나자 얼마 전 나간 웨이펑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성님, 웨이펑어입니다. 북부전구 소장급 이상을 베이징으로 집결시키고 소집되는 즉시 북한 진입 작전을 검토하고 내게 연락하게. 그리고 말이야. 네,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지금 북한으로 진격한다면 국군이 개입한다고 가정하고 자네 판단할 때 어떻게 될 것 같나? 웨이펑어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대국의 국방장관이 소국을 추켜 세운다고 화를 낼 것 같고, 무작정 중국군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면 작전이 실패할 경우 차후에 문제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웨이펑어는 애매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주성님,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군이 가세했다고 하지만 현재 지원 병력에서 늘어나지 않으면 인민해방군이 압승하겠지만 한국군이 전체 전력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장비나 병력에서 북부전구가 분명히 열세입니다. 만약에 북부전구가 밀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자칫 수많은 국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웨이펑어의 말이 끝나자 시진핑의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네. 가장 이른 시간에 북부전구 소장급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연락하게. 웨이펑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시진핑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갈아치워야겠어. 국방장관이란 놈이 이렇게 나약하다니. 용기가 없는 이놈이 인민해방군 내에서 왜 그렇게 신임이 높은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군부에서 신임이 높은 웨이펑어였기에 시진핑은 웨이펑어를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과 합의된 만큼 북한 접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시진핑은 모든 일이 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틀어진다고 해도 시진핑은 북한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분명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굴복하고 관계를 정상화해도 자신의 실각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국도 아닌 한국에 굴복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한국을 집어 삼키면 되는 것을 굴복할 수는 없지. 한국의 무역 보복을 결정할 때 시진핑은 한국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맞대응을 시작할 때만 해도 중국이 이처럼 손실을 볼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보복한 품목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대만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중국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한국이 공급하던 가장 앞선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중국 산업계는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한국 반도체와 IT 제품, 디스플레이가 제품에서 누락되자 중국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신상품이라 불릴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정 때문에 중국 경제가 망가졌고 자신이 그것을 만회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이 어려움에 빠지면 중국에 적극적으로 화해를 청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국 내 분위기는 당교 이야기가 나올 만큼 중국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두 나라가 모두 어려움에 빠졌지만 두 나라가 모두 먼저 굴복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진핑은 북한을 바라보았고 북한에서 해결책을 찾아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다 영토까지 확장하게 된다면 시진핑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길 바랄 만큼 북한의 골치 아픈 짓의 세계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명분과 실리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는 국가였습니다. 미국과도 대화가 잘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되어가던 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수가 발생했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 변수의 시작이 미국이라 시진핑은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이익이 적지 않은데 왜 틀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미국을 믿다니 어이가 없군. 이를 더 그르치기 전에 수습해야 했습니다. 시진핑은 왕위의 전화에 명령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교부장은 서두르도록 해. 이재명 대통령을 가능한 빨리 만나야 할 거야. 약속이 바로 잡힌다면 지금이라도 출발하게. 그리고 한국으로 가기 전에 주중 미국 대사를 내게 보내. 내가 직접 주중 미국 대사와 대화를 해봐야겠어. 미국이 협조를 안 한다 해도 북한을 우리가 먹지 못할 일은 없겠지만 미국이 협력 안 한 대가는 치러야겠지. 미국 석유나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대만 문제도 양보할 순 없겠지. 한국의 전자권이 미국에 있는데 한국군이 북한 영토에 있다는 것과 중국 상공이나 영해를 드나든다는 것은 미국이 승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지 안 그래? 조속히 처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이와 통화가 끝나자 시진핑은 자신이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진핑은 다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군의 북진은 정전협정 위반이어서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최악이어서 국군의 북진은 미국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텐데 그런데도 미국이 중국을 배신하다니 정말로 이해할 수 없구나.